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친구들한테도 혹시나 남편 얼굴에 먹칠하게 될까봐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연애 결혼으로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결혼했어요. 항상 화목하고 깨볶을 것 같던 신혼이었고, 단 하나의 문제라면 시댁 식구의 과한 개입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까지 있었지만, 결혼 후 남편은 분가를 함과 동시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시댁에 방문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줌으로써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희의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제 신혼집에 방문하며 사사건건 저희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며 간섭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게 잦아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았고요. 예, 너 그거 못 보던 옷이다. 우리 시은이 입으면 아주 잘 어울리겠는데 너같이 허리 짧고 하체가 퉁퉁한 애한텐 그런 옷 안 어울려. 우리 시은이같이 길쭉길쭉 날씬해야 어울리지. 그거 너 입지 말고 시은이 줘라. 어차피 안 어울리는 건데. 이거 영재 씨가 사준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옷도 많잖아요. 다음에 아가씨 입을 만한 거 추려 놓을게요. 누가 사준 게 뭐가 중요해.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영재도 참 보는 눈 없다. 그런 걸 너를 사주니? 어울리지도 않는 건데. 그래도 사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가씨는 옷 많잖아요. 어머님은 매번 저 볼 때마다 옷을 그렇게 달라고 하시네요.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너 말투가 나를 꼭 거지 취급하는 말투 같다. 기분 나빠서 원. 늘 제 물건도 탐내시고 집에 오면 살림까지 뒤져가면서 뭐든지 가져가려고 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당황스러웠고,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어머님은 본인을 거지 취급한다며 오히려 역정을 내시곤 하였죠. 어머님의 비위를 맞추는 게 제일 힘들 정도였고, 남편도 본인 자식이면서 어쩜 자식 물건을 그리 탐을 내시는지. 시어머니는 딸바보 그 자체였어요. 뭐든지 좋은 것, 예쁜 거, 맛있는 것은 본인의 딸한테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저 역시 친정엄마와 각별했던지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좋은 딸과 엄마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냄비 샀니? 좋아 보인다. 이거 나 가져가도 되지? 어차피 너희 요리도 잘 안 해 먹는다며. 이거 다 영재 돈으로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권한이 있지. 가져가서 잘 쓸 테니까 영재한테도 그리 일러둬. 그러니까 진즉 우리 집 냄비 세트 바꿔줬으면 좀 좋아. 꼭 내가 달라고 해야지 이 집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영재한테 잘 코치를 해야지. 어머님, 냄비 세트 친정 부모님이 결혼할 때 선물로 사주신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사드릴 테니까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옷도 안 된다. 냄비 세트도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아 너는? 그렇게 잘난 아들 너한테 장가 보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애가 참 정도 없어. 우리 딸이 시집가서 너처럼 그럴까 무섭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지. 내가 영재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건 며느리한테 다 보상받아야 하는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안 틀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오빠한테 따로 희생했다고 해서
새언니 보고 보상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참 신박한 논리네요. 뭐야? 너 지금 그거 비꼬는 거지? 너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어른 말하는 거 비꼬면서 대답하라고? 하여튼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말 대답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은이한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해야겠다. 시어머님은 항상 저를 겨냥하듯 말씀하셨고, 저희가 시댁에 가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늘 저희 집에 방문하여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고명딸 신우이가 혼전 임신을 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던 날이 있었어요. 늘 딸 가정교육을 잘 시킨다고 입에 닳도록 말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혼전 임신을 하고 들어온 것이 좀 웃기더라고요. 매번 저와 신우이를 비교하면서 저보곤 못 배웠다고 하시고 신우이 보곤 곱고 고운 공주딸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공주딸이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린 것이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셨지만 그래도 곧 혼전 임신한 딸을 받아들였어요. 몰라, 나 임신했어. 이제 이 사람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준비해줘. 오빠한테 말해서 말이야. 너네 오빠한테 당장 얘기해야겠다. 오빠라면 해줘야지. 내가 잘 얘기할게. 혼전 임신이라 그 집에 책 잡히지 않으려면 아주 바리바리 싸가야겠네. 하나뿐인 우리 딸 혼전 임신이라고 사돈댁에 무시당하는 꼴 절대 못 보지. 감히 누구 딸인데. 오빠가 집안 혼수는 다 해주겠지? 당연히 해줘야지, 오빠로서. 엄마가 잘 거슬려서 꼭 나 책 잡히지 않게 해줘. 예비시댁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가 아주 땡 잡은 거라니까. 아마 엄마도 얘기 들어보면 완전 생각이 달라질걸? 내 인생 이제 폈다고. 뱃속에 있는 아가가 복덩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괜히 엄마 딸이겠어? 나 똑똑하잖아. 그래, 우리 딸이 혼전 임신을 아무렇게나 할 애가 아니지. 다 생각이 있던 거야. 역시 우리 공주다. 혼수는 걱정 마. 니네 오빠 내 말이라면 껌뻑 하잖니. 하나뿐인 동생 빈몸으로 시집가게 할 수 있겠어? 기 안 눌리게 팍팍 밀어줄 거야. 신우이는 혼전 임신을 하고 들어오자 처음엔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하셨지만 신우이가 남자를 잘 물었다고 하시며 처음과는 반대로 신우이의 임신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신우이의 혼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아 재차 물으니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어머님과 신우이의 욕심에 치가 떨렸고 여유가 된다면 못해줄 게 없었지만 저희도 맞벌이로 딱 생활을 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신우이 집안 곳곳을 가정가구로 채워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남편을 들볶기 시작했고 그런 시어머니에게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평범한 모자지간 같지 않았거든요. 네가 누구 덕에 지금 이렇게 컸냐? 당연히 네 여동생 혼수는 해줘야지. 그래야 사돈댁에 책 잡히지 않을 거 아니야. 제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어? 꼴랑 냉장고, 세탁기. 두고두고 내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네 여동생도 그 집에서 네 와이프 같은 대접받길 바라니? 하여튼 이번에 나 실망시키지 마라. 네 여동생한테 하는 거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너 내 은혜 모르면 사람 아니다.
나한테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고 네 여동생 시집갈 때 식 잡히지 않게 해. 그게 내 명령이야. 저희도 형편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젠 제가 홀몸도 아니고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와이프랑 상의는 해야죠. 하여튼 지금 확답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뭐? 이래서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더니.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감히? 난 분명히 말했어. 네 여동생이 원하는 거 다 해줘야 해. 그 정도 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해. 내 말이 틀리니? 적금을 깨든 알아서 해. 시어머니는 퍽 하면 남편에게 빚을 받아내는 것처럼 본인 덕으로 잘 살고 있는 거라며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얘기치고는 너무 키워준 생색을 내는 것 같아 듣기 거북할 때가 종종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자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극명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마저도 시어머니와 합세하여 저희에게 대놓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시댁에 호구 잡힌 느낌이 들었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니, 언니는 우리 엄마가 오빠 키운 세월 얘기하면 절을 해도 모자랄걸요? 그러니까 나 시집갈 때 이 정도는 양호한 거지. 부모가 자식 키운 게 뭐 그리 생색낼 일인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건데. 그리고 매번 그런 식으로 오빠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저희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결혼 선물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다 부담이 되고 서로 깔끔하지도 않은 거예요. 막말로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 축의금 하셨나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언니, 그걸 일일이 세고 있었어요? 내가 축의금 안 낸 거 아직까지 생각할 정도면 엄청 마음에 담아두나 보네. 엄마, 언니 얘기하는 거 들었지? 무섭다 진짜. 아닌 척하면서 돈 가지고 쨍얼거리는 거. 이래서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그리고 생색. 네 남편이 해줄만 하니까 해주는 건데 네가 뭔데 못 해주겠다 말아야? 무조건 해줘야 해. 안 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내가 다신 안 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두고두고 너희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리 알아. 하나뿐인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 홍수 하나 안 해주려고 이렇게 마누라까지 대동해서 이유되는 거 나 역시 어이가 없다. 저희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다 보니 정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시누이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어서 상견례장에 다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본 사돈 어른들은 정말 고상하고 인품이 훌륭해 보이시더라고요.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부유한 분들이라고 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시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된 것 같아 기분은 좋았고 시어머니도 어찌나 그 집에 잘 보이려고 애쓰시던지 그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답니다. 그래도 남편 될 사람도 참 선해 보이고 너무 좋은 모습이라 제 마음도 훈훈해졌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가 다 맞춰야죠. 저희 고명딸, 제가 정말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사돈어른들이 우리 아이를 예뻐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혼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맞춰드릴 테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뭐 혼수야 이미 했죠, 뱃속에. 저희가 강남에 42평 아파트 하나 남는 게 있거든요. 애들 신혼집으로 해줄 예정이에요. 거기 안에만 좀 잘 채워넣으면 될 것 같고 따로 저희한테 뭐 해줄 건 없고요. 그저 둘이 잘 살면 장땡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 시은이 보니까 오빠가 참 든든한 것 같아 제 기분이 좋네요. 혼수도 오빠가 해주기로 했다면서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어머머, 당연히 할 도리죠. 오빠라면 여동생 그것 좀 못해주나요? 강남에 42평이라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얘기 들어보면 시은이 참하고 선하던데 저희가 이런 며느리 맞이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아들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솔직히 결혼해서 잘만 살아준다면 이 재산 다 물려줘도 아깝지 않고요. 어머머머, 우리 시은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며느리 잘 얻으신 거라니깐요. 상견례가 끝이 나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이며 시누이에게 복도 많다며 칭찬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님은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에 힘쓰고 있었고 사실상 가장은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시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을 간다고 하니 시어머니 걱정이 해소된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저 역시 시누이가 잘 되는 것을 계속 바라고 바랬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 아버님은 오래전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님께 인사만 드렸던 터라 하루빨리 기적처럼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고 하나뿐인 딸까지 시집을 간다고 하는데도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님이야 오죽할까 싶었어요. 네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책임져야겠지? 아까 사돈어른 말 들었지? 강남에 42평 아파트라고. 무리 좀 해야 할 거야. 네 동생 책 잡히지 않으려면. 난 누누이 말했다. 시은아, 가자. 여기서 우리 찢어지자. 너희끼리 들어가. 아, 무리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시은이가 원하는 거 다 못해줘요. 그리 아세요. 일단 가볼게요. 저놈의 자식을 그냥? 지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따위로 얘기를 해? 이게 다 여자기 나름이지. 여자 만나고 배렸어. 어머님,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자꾸 저 만나고 배렸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무리한 요구 하신 거 맞잖아요. 30대 신혼부부한테 시누이 혼수를 다 준비해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무슨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있으면 해주고 싶죠. 근데 없는데 어떻게 빚까지 내서 해달라는 거냐고요. 아, 진짜. 아니, 언니. 엄마 말에 따박따박 말대답 좀 그만하실래요? 솔직히 오빠가 언니 만나기 전엔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우리한테 헌신적이었는데 언니 만나고 변한 건 맞아요. 어떻게 조정했길래 오빠가 저 모양이 되냐고요. 다 언니 탓이지. 너 그 입 못 다물어? 이게 어디서 언니한테 또박또박? 그리고 네 새언니 아니었어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못 들어주지. 엄마, 오빠가 나보고 입 다물으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어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엄마가 뭐라고 좀 해봐. 얼씨구, 너 잘났다 이거냐? 뼈 빠지게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이제 지 잘났다 이거지? 네 아빠 가시면 뭐라고 하겠니? 지금 아프니까 모르시지만 이 일을 하시면 너한테 뭐라고 하겠어? 지금은 네가 가장이니까 다 해줘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막무가내 화법이 참 할 말을 잃게 했고 그 자리에서 계속 실랑이만 벌이면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답니다. 살면서 남편도 그렇게 화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고 저도 황당했어요. 나 지금 얘기할게. 자기는 자기 어머니랑 여동생이라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도 괜찮겠지만 난 이해 못하거든? 어느 정도 결혼 선물이야 해줄 수 있지.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근데 42평 그 집 혼수를 우리 보고 채우라는 건 진짜 이해 안 돼. 여기까지 얘기할게. 미안하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네 맘 알지. 나도 너랑 같은 마음이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이 뭐가 잘못이야.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문제인 거지. 당신도 자식인데 진짜 어쩜 그래? 엄마한텐 시은이가 또 워낙 막내딸이기도 하고 딸이랑 엄마는 원래 각별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미안해. 나도 남매잖아. 우리 엄만 오빠한테 안 그래. 저 정도면 진짜 이상한 거야. 아들은 뭐 자식 아닌가? 보면 진짜 너무하셔. 남편 또한 그럴 수 없다고 저에게 못을 박았고 그 일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싶었어요. 결국 저희가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해주자 시누이와 시어머니 입이 대빨 나오고 말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였고 대신 그걸 받으면서까지 불평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제 상식상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참나. 지 동생 시집 가는데 꼴랑 가전 3개? 내가 널 어디 그렇게 키웠냐? 어쨌든 알겠으니까 최고급으로 해줘. 오빠,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말대로 최고급으로 살 거니까 그리 알아두면 좋겠어. 그리고 시누이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비록 아버님이 아프셔서 못 오는 결혼식이었지만 그래도 그날만큼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참 행복해 보여 좋았답니다. 저 역시 그동안 미운 감정은 접어두고 온전히 축하해 주었죠. 그러던 중 결혼식 끝나고 필요연 때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좋은 날 전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 역시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하여 안심하였어요. 자기 그래도 큰일 날 뻔했어. 진짜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이었길 망정이지. 결혼식 전에 그랬으면 당황했겠어. 몸은 진짜 괜찮은 거야? 엑스레이상 그래도 경미한 뇌진탕이라고 해서 걱정은 덜었는데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입원하고 누워있으래. 아, 다행이다. 아가씨 결혼식에 크게 누가 될 뻔했네. 자기도 너무 걱정했지? 그나마 경미해서 정말 다행이야. 결혼식은 그럼 무사히 끝난 거야? 아가씨 신혼여행 가는 것도 못 봤네. 자기도 경황 너무 없었겠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그렇게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전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입원을 하였는데 마침 태어날이
시누이 신혼여행에서 오게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전 퇴원을 하려고 입원실에서 퇴원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들이닥치며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당한 일 중 가장 어이없는 행동을 가만히 있는 제가 당한 것이에요. 시누이가 오늘 오는 날이면 버뜩 퇴원 수속 끝내고 이바지 음식을 차려야지. 뭘 아직도 자빠져 있어? 당장 못 일어나? 너랑 네 남편은 어쩜 그렇게 행동이 굼뜨니? 하나 있는 여동생이랑 시누이인데 그렇게까지 나 몰라라 할래? 혼수도 그렇고 진짜 내가 화가 나서 못 참겠네. 당장 일어나. 이바지 음식 차려야 하니까. 네가 하지 누가 하라는 거야? 속 터진다 진짜. 쉰 후 이바지 음식 차리라며 내진탕으로 입원한 제게 다가와 제 머리에 무력을 가한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제가 맞은 것도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당황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열이 확 받았죠.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한판 해야겠다 싶었을 때 문 앞에서 이 모습을 모두 관전하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박찬순,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신 이제 끝났어. 뻔뻔하게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다 이거지? 나한테 모든 걸 요구하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 이제 당신 인생 종쳤으니 그리 알아. 뻔뻔한 여편네. 순간 월차낸 남편이 박차고 들어와 시어머니에게 저런 말을 쏟아내었고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 말년 인생에 피바람이 몰아쳐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뒤이어 형사들도 들어왔는데 뒤이어 이어지는 말은 가히 놀라웠어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도 손이 벌벌 떨리고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여자가 시어머니였는지 싶으면서 충격이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계단에서 밀치고 혼수 상태로 지금까지 만들었지? 모를 줄 알았어? 아빠 깨어났어, 이 인간아.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작정했는데 혼수 상태가 되니까 아차 했겠지. 그리고 영원히 안 들킬 줄 알았지? 당신 이제 새고랑 차고 깜빵 들어갈 일만 남았어. 소름 돋는 인간. 우리 아빠랑 재혼한 것도 돈 때문이었겠지. 이제 안녕이다, 이 인간아. 뭐? 네가 날 신고해? 아니 그 노인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혼수 상태에서 이제 막 깨어난 사람 말을 왜 믿어? 내가 니네 부자한테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나한테 뒤통수를 쳐?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 얘긴 경찰서 가서 하고 이제 당신 인생 종쳤으니 말년이나 대비해. 아무것도 없이 늙어 저 세상 갈 테니까. 남편의 말은 놀라웠는데 알고 보니 지금의 시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어려서 시아버님이 재혼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의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시아버지야 재혼한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남편과 나눠 갖기가 싫어 집 계단에서 시아버님을 밀어버렸고 많이 다친 시아버지는 그날부터 혼수 상태가 되었답니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어머님의 말만 듣고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요. 기적처럼 시아버지가 깨어나시면서 이 모든 만행이 밝혀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매일 남편에게 그렇게 생색을 냈던 것도
본인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고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뻔뻔해야 이런 죄도 짓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 네 아빠 재산은 내가 가져가도 되잖아. 어디 너랑 나눠 가지게 해? 내가 네 내부자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니까 이 꼴이 나지. 완벽할 수 있었는데 하필 깨어날 게 뭐람? 의사가 깨어날 확률은 희박하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 나 이대로 머물러나. 변호사 대동해서 어떻게든 풀려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너 키워주는 애 이따구로 갚는 거 아니야. 평생 엄마 없는 게 불쌍해서 엄마 대줬더니만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너 가만 안 둘 거야. 평생을 시은이랑 나랑 차별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양심에 손을 얹고 생색내. 그래도 아버지한테 잘하니까 지금껏 참았건만 아버지를 없애려고 해? 이제 내가 참을 필요 없지. 시은이도 아마 당신 때문에 인생 종실 거니까 그리 알아. 뭐라고? 내 딸 건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니까짓게 내 딸을 건들 군번이나 돼? 하찮은 버러지 같으니라고.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진짜 소름 돋네요. 본인 자식만 자식인지 어려서부터 길러온 아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참나,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당신한텐 아니었나 보네. 하긴 돈 때문에 재혼했으면 목적이 오로지 돈이었겠지. 내 남편이 정말 불쌍하다. 내 남편 마음에 대못 박았지? 두고 봐. 내가 아줌마 마음에 대못 하나 박아줄 테니까. 넌 빠져. 네가 뭔데 껴들어? 네 남편 저렇게 만든 것도 네가 조종한 거지? 제가 저러진 않았는데 너 만나고 저렇게 됐어. 얼마나 호구같이 우리 말이라면 다 들어줬는데 감히 저렇게 만들어? 니까지 것도 내가 사전에 불구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아들이 지푸레 꺾이지. 에휴.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 그 길로 시누이 사돈댁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었고 고상한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은 너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이 시누이였고 시누이 또한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휩싸여 제 남편에게 평생 호구짓을 종용해 왔거든요. 두 모녀를 쌍으로 보내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자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면서 부정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정말 어떻게 TV에서나 볼 이야기들을.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지 엄마 보고 뭘 배웠겠어? 니네 엄마같이 무서운 사람 밑에서 큰 너도 보기 싫다. 애는 나오면 키워줄 테니까 당장 이혼해. 넌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애마저도 너랑 네 엄마 닮을까봐 무섭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평생 힘들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공주처럼 모셨는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역시 너도 범죄자 어미 딸 맞네. 그쪽은 빠지시지? 어머님, 제발요. 제가 어떻게 헤어져요. 저 절대 못 헤어져요.
엄마랑 별개로 봐주세요. 소름 돋는다. 이혼해. 아니, 법적으로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지자. 몸만 나가. 그리고 아이는 엄마 말대로 우리가 키울게. 너 같은 애한테 애 어떻게 맡기겠어? 진작 알았더라면 너 같은 애랑 엮이지 않았을 텐데. 어머님, 여보, 제발요. 어떻게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원하면 엄마랑 손절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입 다물어라. 그 핏줄 어디 가겠니? 너도 그럴 인간이야. 애초에 싹을 잘라 버려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무서운 거사. 결국 시누이는 시누이 남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만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입원한 아버님은 천천히 쾌차하고 점점 호전되셨고 제 남편 또한 시어머니에게 평생 정서적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을 계기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였어요. 그야말로 작심하고 남편이 강경하게 나가니 시어머니 말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평생을 엄마 행생을 하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니 남편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그 마음 오죽할까 싶으면서 늘 참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역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또한 그동안 당해온 것을 계기로 제가 본 남편 중 제일 단호하고 강단 있게 행동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쨌든 니네 아빠 살았잖아. 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시은이랑 살 집 하나만 장만해주면 깨끗이 사라질게. 우리 시은이도 나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고 양육권 소송 중인 거 알잖아. 아줌마, 정신 차려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요? 평생을 아버님 모르게 내 남편을 차별하고 괴롭힌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당신네 모녀 물주로만 생각했잖아. 내가 용서 못해. 남편이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못하니까 그리 알아요. 그럼 콩밥 잘 드셔. 네가 뭔데 껴들어?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럴 리 없어. 내가 남인데도 키워줬는데 나한테 이렇게는 못하지. 남도 당신보다 잘했어. 하긴 당신도 남이긴 하지. 그동안 당해온 세월 이렇게 보상받네요. 마지막 남은 인생 깜빵에서 잘 썩다 나오시고 그렇게 아끼는 고명딸 그 집에서 소박 맞고 미혼모로 사는 거나 봐요.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니네 아빠 시중 든 게 몇 년인데 말년에 깜빵에서 썩을 것 같아? 깜빵에서 나와서 두고 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됐고, 거기서 모범수로 활동해서 조금이라도 형이 단축되길 바라세요. 아오씨 깨어나길 망정이지. 평생 모르고 저 모녀한테 호구 잡힐 뻔했네. 뻔뻔한 것들 같으니라고. 결국 인과응보, 시어머니는 구속되었고 저흰 그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지만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도 혼수 상태로 꽤 있는 것 치곤 정신도 또렷하고 그날 일을 생생히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범죄를 밝힐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동안의 세월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다고 하며 가장 편안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했는데 진작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말할 걸 그랬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성품에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아무래도 평생 그렇게 시누이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본인의 친어머니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따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분명해요. 그런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아들을 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평생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려 했다는 것이 정말 나쁜 인간들임을 또 한 번 증명한 거죠. 모든 게 완벽 범죄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계획이 결국 들통나버린 걸 보면 역시나 나쁜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살면서 선하게 살아야겠다고 한 가지 배웠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생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쉼없이 달려왔었습니다. 때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꼭 찾아올 거라는 행복 때문에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 왔었고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그토록 바라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에게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된 현실과 그동안 인생을 갈아 넣었던 제 삶들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신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왔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봐왔던 남편은 피나는 노력 끝에 그토록 바라던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고생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예전과는 달라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딪히는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면서 피로가 많이 몰려와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죠. 나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어쩌자는 거야? 주변에 보는 시선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런 거 챙겨달라고 했어? 학교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당신 생각나서 이것 좀 전달해 주려고 왔지. 오늘도 집에 늦게 온다며. 요즘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최근 들어서 살도 많이 빠졌고 임용고시 준비할 때와 다르게 지금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이따 저녁에 이거 챙겨 먹어. 이거 뭐야? 장어즙? 이걸 지금 여기서 나보고 먹으라는 거야? 그냥 도로 가져가. 내가 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먹어? 엄마가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고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 하루에 한 포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몸 생각해서라도 먹어놔. 그냥 집에 놔두고 먹으면 될 것을 이거 주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바쁜지 알면서 이런 걸로 시간을 뺏으면 어떡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학교에 찾아오지 마. 주변에서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시장 다녀왔어? 꼴이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를 찾아온 거야? 정말 얼굴도 못 들겠다.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는 길에 학교에 들러 챙겨주라는 말에 잠깐 주고만 가려고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쏘아대더니 옷차림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경 쓰고 온 건데 제가 창피하다는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집에서 다시 얘기하자며 급하게 돌아갔네요. 고등학교 선생이 되기 전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학교 생활에도 적응이 돼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될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는지 남편은 저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당신이 밖에서 일을 해서 몸매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일도 그만둔 상태라 몸이 많이 편해졌나 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언제까지 집에 처박혀서 밥만 축내고 있을 건데 밖에서 뭐라도 좀 해봐. 당신도 자기 개발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건데? 내 주위에 사람들 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돈을 벌어오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게으른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요즘 당신 보면 엄청 게을러 보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내 하루를 봤어? 지금 깨끗하게 입고 있는 셔츠들이나 집안일 전부 누구 손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당신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사치나 부리면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건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도 낳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어? 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 살찐 것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 먹어서 그런 거 알면서 그냥 내 전부가 이제 꼴 보기 싫은 거니? 당신 요즘 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아. 내 주변 여자 선생님들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몸매도 좋아서 옷도 이쁜 것들로만 골라서 입던데 당신은 여자이길 포기했니? 집안일 하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야? 나도 밖에서 취업하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것뿐이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지식도 짧아서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공통되는 게 없으니 내가 당신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나랑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로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은 거니? 남편은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정말 너무하다 싶었고 결국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죠. 남편과 결혼 이후 뒷바라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몇 번 눈물을 훔친 적은 있었지만 남편에게 상처받아서 눈물을 흘린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이 7년이지 그 기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들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생활한 것도 아닌데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바라봐 주지 않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이 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반복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 제 눈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더욱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희 요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대충 얘기 들어보니 말도 없이 학교도 찾아오고 여자에게 포기한 사람처럼 살고 있다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아들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니? 그동안 내 아들의 성공을 위해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남자라는 게 참 단순해.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너만 바라보며 옆에 있었을 때는 바라보는 시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만 바라볼 수 있었겠지. 그런데 지금은 우물 안에서 탈출한 개구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그만큼 너랑 비교가 되는 여자들이 주변에 널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사기 떨어지는 모습을 하고 있는 너를 볼 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그러니 내 아들이 좋은 말이 나가겠니? 세상 밖에는 너와의 비교 대상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깔려 있잖아. 너는 아직까지 우물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개구리라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야 발버둥치며 우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고?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지겠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다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는 없을 거다. 그냥 온갖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가던지 아니면 이제 그만 내 아들을 놔주고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니? 그게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저와 그 사람이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는 거예요? 각자 갈 길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지. 너는 너 수준에 맞는 남자와 다시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은 격에 맞는 여교사와 새 출발하는 거지. 원래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 법이야. 시애미가 이 말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다. 시모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결론은 저와 남편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용할 만큼 써먹었으니 그만 폐기 처분하겠다는 말로 들렸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억울했었어요. 시모는 각자의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라는 말로 끝내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두곤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류 봉투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저와의 이혼 서류가 있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온갖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이혼 서류였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탁자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나랑 이제 그만 끝내고 싶다고 얘기한 거니? 당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말을 우리 엄마한테 얼마 전에 한 적은 있었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나는 격이 맞는 여교사와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것뿐인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당신이랑 없이 결혼해서 선생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7년간 당신 뒤나 닦아주면서 살아온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임용고시 합격하고 선생이 되면
앞으로 내가 고생한 만큼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며. 그런데 그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야? 그냥 이용해 먹으려 한 거냐고. 그야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가진 게 없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선생이 되고 보니까 능력 좋고 매력이 넘치는 여교사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당신이 내 눈에 채워지겠어?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나를 이 자리까지 만들어준 건 정말 고맙긴 한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 우리가 함께 해봤자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좋았던 추억마저 없어지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만하는 게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미련하게 질질 끌지 말자.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잠깐 들리는 것도 싫어했던 거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지만 뭐든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듣고 싶었고 그래야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학교 내에 만나고 있는 여교사가 있다며 저와도 곧 정리할 거라는 말까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듣게 된 저는 더 이상 추해지고 싶지 않아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막상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 친정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버스가 목적지에 도달해 배를 누르고 내리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너무 오래간만이라 반가웠었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술 한잔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모르던 내용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저에게 핸드폰에 담겨있던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자기와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해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핸드폰 속에 담겨있던 사진은 다름 아닌 저와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고 제 친구와 둘이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제 남편과 같은 학교의 교사인 것도 충격이었는데 둘이 결혼을 약속했다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는 모습에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지금의 상황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내 기억으론 우리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서로 대화 나눈 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내 이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네. 그러고 보니 그때 너한테 안 좋은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해결된 거야?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잖아.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 거네?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 보면 대충 얘기가 오고 갔을 텐데 아직까지 그건 모르고 있는 건가 봐? 그 소문이 사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나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잘 해결돼서
교사가 되어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말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단점도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문제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서둘러 결혼을 하려는 거고, 그 사람이 곧 이혼한다는데 서둘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서로 워낙 안 맞는데. 성격도 그렇지만 일단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지나 봐. 결혼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래. 다행히 애는 없어서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면 바로 받아줄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거든. 나랑은 너무 잘 맞아서 아무래도 천생연분 같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나 지금 홀몸이 아니야. 임신했거든. 그 사람 아이가 내 뱃속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 결혼식에 와줄 수 있는 거지? 학교 친구를 사회에서 만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앞으로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낼 수 있지? 그러고 보니 너무 내 말만 한 것 같네.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결혼은 했고? 나는 예전에 결혼했지. 그런데 이제 그만 이혼하려고. 서로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다. 친구는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제 남편과 바람나서 결혼까지 약속한 관계라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존재를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본처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 기억 속으론 학창시절 때 친구는 공부를 잘하긴 했었지만 질적으로 좋은 애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두었고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불행한 사고로 인해 어느 순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만났다는 거에 잠깐 설레긴 했지만 친구 핸드폰 속에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면서부터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친구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참석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친구는 자기 입으로 과거의 사건을 인정했고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절대로 두 사람을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둘러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희생했던 순간들을 전부 다 보상받기에는 남편과 상간녀인 제 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는 잠시 미뤄둬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죠. 남편은 끝내 제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식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디론가 급하게 끌려가고 있길래 그 뒤를 조심히 뒤따라가니 친구의 어머님과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길래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른다니까. 확실한 건 나와봐야 아는 거지. 느낌상 저 사람 애가 맞다니까? 오늘 결혼식이야. 엄마 제발 조심 좀 해줘.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김서방 애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나중에 알기라도 하게 된다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교사 생활도 끝이 나는 거라고. 엄마가 항상 몸뚱이 간수 잘하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너한테 애가 둘이나 있다는 걸 아직까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 하필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그것도 쌍둥이를 출산하더니 누가 애 아빠인지도 몰라서는 지금까지 엄마 죽어라 고생만 시키더니 이제는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모른다고? 너는 여자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엄마는 이제 모르겠다. 김서방 애가 아니면 커가면서 점점 닮은 모습을 찾기 어려울 텐데 그때 가서 김서방이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가 불일치 나오면 김서방은 자기 친자식도 아닌 자식들을 셋이나 키워야 하는 거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이 문제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알겠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제발 엄마랑 마음 편히 좀 살자. 알겠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해.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결혼식 시작해.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친구는 충격적인 말을 남겨둔 채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갔어요. 둘이 나눈 대화가 전부 핸드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상간녀인 친구한테 제대로 호구 잡힌 거였죠. 그 사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노래가 울려 퍼졌고 저는 멀리에서 둘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세운 계획은 식장에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였는데 생각이 바뀌었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최대한 많은 아픔을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남편을 구제해 주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결국 결혼식은 끝이 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강하게 잡았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분명 우리는 너한테 결혼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복수라도 하려고 찾아온 거냐? 그럼 제가 여기 축하해 주려고 온 것 같아요? 전부 다 뒤집으려고 찾아온 거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거라고요. 제 두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꼭 봐야겠어요. 제가 입 한 번 열면 어머님은 뒷목 잡고 병원에 실려가실걸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두고 보세요. 너까지 꽤 뭘 할 수 있겠어? 가진 것도 없는 게 며느리 대우 좀 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안을 망치려 들어? 네가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거라 생각하니? 너도 봤겠지만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될 새아가가 지금 임신했다. 둘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애가 있는 관계는 다르다는 거 몰라? 그리고 이혼하고 식을 올리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집안 시끄럽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조만간 위자료 얹어줄 테니 그거 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도 새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거라. 그래서 위자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소송 걸어 받아내는 것보다 더 얹어주셔야 제가 입을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식장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려 왔는데 여기서 한바탕 난리치면 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하겠어요? 충격받아서 유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고생한 시간만큼 제대로 보상해 주세요.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면 유산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안했는지 저에게 평생 입을 닫고 사는 조건으로 2억을 주겠다며 조만간 따로 만나자는 말에 3억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려 하자 시모는 결국 저에게 3억의 위자료를 주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저는 따로 만나게 되었고 3억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끝이 난 줄 알고 있는 시모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저에게는 아직까지 터뜨리지 않은 진실이 또 하나 남아있네요. 친아빠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고등학교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쌍둥이 자식 둘이 있다는 카드를 아직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터뜨려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네요. 남편과 상간녀의 학교를 찾아가 폭로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